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다, 한 결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민족과 결의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민족, 결의, 문화 이런 단어들이 있죠. 각각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민족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동속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지역이라는 의미가 크게 다가오죠. 그러면서 여기 이 민족의 사전적 의미의 그 밑에 보면 지역은 이 민족이란 것은 인종이나 국가 단위인 국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민족은 지연의 개념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언어와 문화상 이것도 지연하고 관계가 많죠. 결의를 사전에 찾아보면 같은 피추를 이어받은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결의는 혈연적 의미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문화라는 단어를 보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루는 말. 아주 길고 복잡하죠.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도 느낌적으로는 지연,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해서 문화의 범주에 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일정 지역 내에서 서로 공유하는 생활 양식 같은 그런 느낌이죠. 지연의 의미가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 세 개의 단어를 보면 민족하고 문화는 비슷하게 느껴지고요. 결의는 조금 맥락이 다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결의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돼 있죠.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동요 중에 서로 도와가며 라는 동요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몇 학년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전에 어린 시절에 음악책에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는 한결에다 당군의 자손이다. 이렇게 후렴구가 있습니다. 개천절 노래 볼까요? 개천절 노래로 보면 이 나라 한아버님은 당군이시니라는 후렴구가 1절에 있습니다. 개천절 노래가 몰랐는데 3절까지인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한 아버님 당군이시다. 그 당군 아래에 모두 다 자손이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손, 성씨, 문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손은 자식과 손자를 아울러 이루는 말이다. 사전에 이렇게 나오죠. 자신의 세대에서 여러 세대가 지난 뒤에 자녀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혈족을 이야기하죠. 혈족에서 아랫대를 자손이라고 합니다. 자식과 손자. 군주. 당군은 모두의 한 아버님이다. 근데 당군은 군주잖아요. 군주 밑에 다스려지는 백성은 서로 다 다른 사람이겠죠. 가족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군주가 어버이가 될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군주는 만백성의 어버이다. 자, 여기서 앞서 말하는 당군은 우리의 하나 아버님이다. 이 말은 그냥 군주였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군의 자손이다. 이 말은 이거를 확대 해석한 개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성씨 생각해보시면 성씨 우리가 많이 씁니다. 성이 무엇이냐 이름 이야기할 때 성씨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성하고 씨를 명확하게 구별을 안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구별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성씨가 두 글자가 많죠. 그래서 이게 성씨라는 게 성은 계집여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성은 혈통입니다. 어머니가 낳았다는 뜻이죠. 이 성자가. 씨는 지연 문화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떤 지방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냐. 그래서 어떤 혈통은 무엇이고 어느 지방 출신이냐. 이걸 합쳐서 성씨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성과 본이란 게 있죠. 본이 어디다. 그래서 그 성씨 개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백성민자를 보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백성민의 부수 글자는 각시 씨자다. 근데 앞서 이 성씨의 씨는 지연하고 문화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민족이라 했을 때 족자의 를 사전에서 훈을 찾아보면 뜻은 결애라는 뜻이다. 결애는 앞서서 핏줄이라고 그랬죠. 혈통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족이란 말 자체가 씨 같기도 하고 성 같기도 합니다. 결애라는 말에서 지연 같기도 하고 혈연 같기도 하고. 근데 민족이란 말의 사전적 설명은 혈연 혈통보다는 지연 문화에 가까워 보입니다. 앞서서 민족을 사전에 뜻을 찾아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민족에서는 뭐 사실은 민자나 족자나 이걸 갖다가 우리가 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붙인 거죠. 중국 사람은 훈의 개념이 없죠. 글자 이것밖에 없는데 뭐 훈이 있고 음이 있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한자가. 그래서 민족의 개념을 이렇게 각각 나눠 갖고 족자가 혈통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민족은 지연 문화의 개념에 가깝다. 근데 앞서 동료는 우리는 한결에다 당군의 자손이다. 이랬을 때 혈통 같긴 한데 근데 당군이 혈통의 어버이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스릴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군주가 자기 가족만을 다스리진 않았을 거니까. 그리고 당군이 생길 때 이미 사람들이 있었죠. 당군이 태어날 때. 그러니까 당군에 의해서 혈통으로 맺어진 상황 아닐 거다. 그렇게 보면 그 노랫말을 갖고 시비를 걸어서 좀 그런데 노랫말이 정확하게 글자상으로 맞는 것은 글자 그대로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해석은 뭐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민족은 혈연 문화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의 민족이다. 자, 민족을 혈통이 아니고 지형과 문화로 보면 설명이 되죠. 우리는 문화 관점에서 상당히 분포가 좁은 변이의 폭이 적은 어느 정도 통일된 문화를 가진 국가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 생각이 많이 다르지 않아요? 물론 혈통면에서는 다양한 사회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통일되어 있다. 그래서 외부에 다른 문화가 들어왔을 때 쉽게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잘 되는 문화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는 하나의 민족이란 말이 부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혈연 관점에서 볼까요? 혈연 관점을 보면 하나의 혈통을 가진 집단을 보기 어렵다. 자, 앞서 말했듯이 당군 시대에 이미 피지배 집단이 있었을 겁니다. 군주 밑에. 그래서 당군의 혈연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아니다. 그게 우리의 조상이라면. 그 다음에 부족국가 삼국시대에 보면 다양한 종족이 나옵니다. 일단 부여족이 있죠.
고구려를 세운 것도 부여족이고 백제를 세운 것도 부여족이고 가야의 지배 계층도 부여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의 김씨 왕계는 흉노족이죠. 그 다음에 사만, 마한, 진안, 변안에 토착민이 있었을 거고요. 가야에는 인도계가 섞여 있다고 역사에 나오죠. 그 다음에 처용가에 나오는 처용은 생목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생목인은 간혹 이게 빛색자의 눈목자를 써서 이 생목인을 갖다가 눈 색깔이 다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여기 생목인은 색이란 말도 종류, 목이란 말도 종류란 뜻이라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처용을 아라비아계로 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다른 인원이 다른 혈통이 섞여 있었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나와 있고요. 고려하고 근세 조선에서도 고려 때는 베트남계가 들어왔다는 말이 있고요. 화산 이시가 베트남계라고 그러죠. 그다음 근세 조선에서는 여진이 있습니다. 여진계가 있습니다. 이성계 의형제였던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자손은 왕족으로 돼 있습니다. 여진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혈연 관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야기한 것 이런 부류들은 대개의 경우 지배계급이었습니다. 지배계급으로 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자손도 많고요. 비율도 꽤 그렇게 낮지 않고 비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혈연 관점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다만 우리는 좁은 땅덩어리 내에서 상당히 통일된 문화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문화를 가진 국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혈연 관점에서 다른 혈연 쪽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기보다 다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많죠. 그래서 다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많으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문화로 나아갈 때는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에 대한 생각을 하고 다문화를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라는 뜻이다. 하나의 혈연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피부색이 다르거나 그런 것을 비판을 배타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새로운 문화를 가진 사람이어서 문화가 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우리나라가 하나의 민족 국가인가 했을 때 이 민족의 의미가 뭔지, 그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혈연 관점으로 생각하기 좀 쉬운데 그건 아니고 문화적으로 민족의 개념을 정리해야 될 것이고, 결례란 말하고 혼동을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